이제 다음 이야기 또 이어 가볼까 하는데 통계 얘기 한번 해볼까요? 통계 예 좋습니다. 네. 예. 그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7년 차냐 8년 차냐 얘기할 정도로 말만 정부. 나오면 전 정부 전 정권 씨 도대체 네. 그 사람 누구냐 네. 얘기할 정도인데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 뭐 통계 조작을 했네 해가지고 지금 그 관련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을 뭐 기소할 정도까지 지금 홍남기형까지.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가 채무 관련해서 그분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협조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홍남기 부총리.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뭐 통계 조작을 했네 어쩌나 해서 지금 시비를 계속 걸고 있는데 네. 예, 여러분 지금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마어마한 통계 관련한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윤정부야말로. 지금이요. 예, 이거를 여기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가계 살림을 하면은 네. 가계부를 쓰죠. 예예. 집안 살림은 가계부를 씁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의 수입 같은 것도 잡고 그렇지. 나가야 될 지출도 쭉 잡습니다. 회사는요. 기업들도 당연히 재무제표 쓰죠. 현금 흐름표도 쓰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듭니다. 네. 국가는 어떨까요? 국가. 예. 국가에 쉽게 말하면 가계부. 국가가 기재부가 올해 재정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고. 그렇지, 그렇지. 예. 또 산자부 같은 경우 수출이 어째서 저째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럼요. 근데 그걸 다 통틀어서 국가 전체의 가계부가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예. 그거 이름이 네. 국민계정이라는 거예요. 아 국민계정. 예. 그거 이름이 국민계정인데 예예예. 그거는 이제 매년 사실은 국민계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가계부 쓰는 것처럼 한국은행에 씁니다. 네. 쓰는데 5년에 한 번씩 기준년이라고 해가지고 기준이 되는 해를 맞이했을 때 네. 기준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예전 통계청은요. 네. 5년에 한 번씩 50으로 끝나는 연도에 종교 인구를 집계합니다. 똑같습니다. 뭐 기독교, 예, 예. 천주교, 뭐 네. 저 불교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그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 5년. 근데 이것도 사실 또 일제 잔재예요. 음. 뭐 어떤 나라는 매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 예. 우리는 영호. 이거 다 일본에서 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일본하고 네네. 우리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예. 이번에 기준년을 바꿨어요. 어떻게? 아니 기준이 바뀌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바꿨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집 가계부를 딱 열어보면서 예. 어이 이 집안은 살림살이가 어때? 라고 물어보면 언제적 살림살이 얘기하는 거야? 1960년대 얘기하는 거야? 할아버지적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 가문의 살림살이 언제? 이렇게 물어볼 때 기준연이라는 게 최신의 기준연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네. 국가 관련한 가계부를 쓰면서 기준연을 이제 이번에 변경할 때가 됐는데 네. 변경은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5년에 한 번씩. 네. 그런데 이렇게 기준연을 바꿀 때 뭘 바꾸냐면 네. 그동안 저번 기준연에서 없던 새로운 산업들, 그렇지. 없었던 새로운 어떤 산업 구조, 지출 같은 것들을 새롭게 네. 기준연을 바꾸면서 예. 새롭게 통계를 모아버려요.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일부러 이해하시 편하게 가계 살림을 예를 든 건데 예. 그동안은 전 기준연에 따르면은 수입이 엄마 아빠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기준연이 5년이 지나서 바꿔놓고 딱 바꾸려고 딱 보니까 어이구 미성년자였던 딸이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버네. 그럼 딸 수입 잡아야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초등학생인 막내 아들이 고등학생이 돼서 적어도 알바라도 할 수 있게 됐네. 그렇지. 잡아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번에 기준연을 바꾸면서 우리 정부도 그동안 누락돼 있던 어마어마한 산업과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 하면서 네. 기존에 안 잡던 수입을 잡았어요. 그게 얼마냐? 네. 165조입니다. 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165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출할 만한 그런 산업이 생겼나요? 어제 오늘 우리가 똑같은데 예. 갑자기 165조가 더 이 나라에 넘쳐나는 나라가 됐어요. 모든 통계가. 아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 예. 여러분 이 헤드라인 기억하실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1인당 실질 소득으로 일본을 제쳤습니다라는 그것도 뉴스가 봤어요. 며칠 전에 전 언론사에 쫙 퍼지면서 네. 자화자찬하고 난리가 났었죠. 난 그래서 야 이거 뭐 결국 문재인 정부 성과겠지 윤석열이가 뭐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는데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좀 이따 그거대로 이제 실질적인 건 분석을 하고 네.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안 잡던 수입을 잡으면서 부자 나라가 된 것처럼 숫자가 바뀌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165조가 들어갔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라는 직업이 예전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거나 많지는 않았는데 네네. 이렇게 새롭게 바뀐 것처럼 예, 예.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쉽게 말하면 자료 연끌 음. 자료 연끌을 해서 네. 165조를 갖다 붙여서 네.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 규모 관련해서 한때는 탑 8 심지어는 그렇지. 적어도 탑 10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 순위가 내려가가지고 음. 현재 멕시코에도 밀렸는 상황인데 네네.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바뀐 수입을 넣어가지고 국민 계정을 바꿔서 새롭게 계산했더니 네. 갑자기 또 순위가 올라가요. 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심각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통계를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 위여가지고 우리가 항상 번 돈, 나라 전체 1년 번 돈보다 어떻게 가계부채가 더 많냐. 그래서 100을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바뀌어서 다시 계산해보니까 100 밑으로 내려가요. 즉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국민계정 기준연을 바꾸면서 네. 이 정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네. 모든 지표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내가 국가 채무 떨어뜨렸잖아. 내가 가계부채 조정했잖아. 내가 국민소득 늘렸잖아. 이런 얼마든지 이런 식의 통계 관련한 착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아, 그래요. 네. 이 야당에서 이거 좀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예. 이게 적어도 음. 이렇게 기준연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는데 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받는 게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면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느끼는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유, 지금 저 어제만 해도 저 어떤 자영업자분이 댓글 다셨는데 한계 상황이 와서 네. 이제는 문 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럼요. 이 말씀하시던데. 그런 상황인데 이 정부는 기준연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계를 마치 시계열적으로 쭉 있었던 통계처럼 설명하지 않고 네. 갑자기 내놓을 거래. 진짜 바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거를 이게 예전 통계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또 물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변화가 있었던 건지 또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특히 이제 이 정부가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본을 제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이가 없는 게 네.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연을 바꾸면서 우리 수입은 올려잡았어요. 네, 네. 그리고 일본은 똑같은데 네. 초엔저 상황이거든요. 달러 베이스로 하니까 일본 수입이 달러로 보면 줄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양측은 똑같은데 네. 우리는 올리고 저쪽은 낮추면서 우리가 드디어 일본을 제꼈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퍼지고 있다. 아이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예. 한국은행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경제 그래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낮아지고 국가 채무도 낮아지고요. 네. 이제는 좀 있으면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어요. 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교묘한 이 통계 착시 같은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 바뀐 방식을 문재인 정부 때 걸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꿔보잖아요. 네. 그러면 애저녁에 4만 불이 넘었어야 돼요. 아. 그런데 뭐냐? 그러니까 새롭게 기준을 바꿔놓고 곧 4만 불이 됩니다라고 뻥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으로 옛날 걸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 네. 그러면요 4만 불이 애저녁에 넘었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오히려 달성을 몇 년째 못 하고 있죠. 네네. 즉 욕먹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을 통계를 바꾸고 해석을 바꿔서 곧 4만 불이 들어옵니다라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탈바꿈해서 국민들에게 착시와 마취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 여기서 한번 짚어드립니다. 이 그래놓고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했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통계 제가 조작은 지들이 하면서 얘 보니까 이 나쁜 새끼들은 항상 지들이 하는 짓을 네. 남이 하는 짓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러면서 또 나오는 착시 효과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심판자잖아. 그렇죠. 이 사람은 옳을 것 같아. 정도대로 걸을 것 같아. 네. 이 이미지를 네. 얻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 두 번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거거든. 맞습니다.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할까요?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예.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고에서 보조금이 나갔던 모양인가 봐요 그동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 화폐 예산 그래도 어느 정도 난 쓰고 있었는데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글쎄 말이요. 당장 저기 안에도 저기 용인 그렇습니다. 지역화폐 애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사실은 그 낸 돈보다 더해서 드리고요. 예를 들면 50만 원 충전하면 한 10만 그렇습니다. 원 더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뿌려지기 때문에 특히나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단비 같은 네. 정말로 경제적으로 좋은 건데 네. 텐데 문재인 정부 때는 국고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매년 정말 한 해도 안 빠지고 매년 예산 전액 삭감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액 삭감 빵원으로 만든 예산을 국회에 던집니다. 네. 그럼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마. 이게 왜 필요한데 이렇게 됐어라고 하면서 어거지로 마지막에 예산 소위에서 살려냅니다. 그렇죠. 일부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정부권은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그 끈앞을 언론들 동원해가지고 이 다 이재명 예산이다. 그렇죠.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 저 예. 야당이 저러는 거다. 예. 이렇게 또 막 매도를 맞습니다. 했어요. 예. 작년에도 전액 삭감된 거 막판에 겨우 살려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이번 정말 답답한 게 이런 데가 다 국력 손실이에요. 네.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야당이 당선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보나 마나 살려내요. 보나 마나 살려내는데 네. 이런 다툼을 피하면 정말 합리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예. 근데 이번에 지금 여러분 뭐 하는 기간이냐면요. 그 각 부서가 행정부, 국토부 뭐 이런 부서가 기재부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토스했습니다. 네, 그렇죠. 6월 말까지 다 예. 취합을 하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재부가 모아서 네. 이제 다시 칠 거 치고 뺄 거 빼고 해서 국가 전체 안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지역화폐 예산은 행안부 소관이에요. 음. 행안부가 기재부에 얼마나 요청했나를 봤더니 또 빵원, 빵원. 또 전액 삭감 아이고. 하는 얘기는 뻔합니다. 예. 이거 효과도 별로 모르겠고 왜 중앙 정부가 돈을 들여서 합니까? 필요하면 지자체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지? 라는 핑계를 지자체가 대면서 돈이 없으니까 없죠, 그런 거지. 없죠. 그래서 삭감하면서 또 영원이 됐다. 네. 기재부도 당연히 영원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또 보낼 예정이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또 국회에서 마지막에 12월 달에 머리 터지게 싸우면서 겨우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국력과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정권은 또 야당에게 협조해주면서 또 자기들의 또 뭔가를 또 관철하려고 할 거예요. 정확한 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 마치 당연히 야당이 살려낼 건데 네. 니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요거 하나 살려주는 대신에 우리 거 하나 들어줘라고 해서 이게 딜이 걸리는 카드로 또 사용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A22대에서 아예 민주당이 야 시비를 걸지 않도록 해주마라고 해서 지역화폐 예산의 국고 지원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거죠. 아이고 그렇구나. 더 이상 이제 뭐 그렇게 예. 저쪽에서 뭐 이렇게 빵원으로 만들어봐야 예. 법제화하는 거니까 네. 또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틀림없이.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간 지금 만악의 근원이에요. 윤석열은.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뭐 좋은 나라가 되진 않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는 거 같다. 아까 근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조금만 더 깊이 예, 들어가 예, 예.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종부세를 폐지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얘기합니다. 종부세 얘기는 따로 저희가 주제를 잡아서 할 정도로 얘기가 많으니까요. 네네, 다음 주에 한번 해보죠. 그런데 보세요, 예. 여러분. 그 종부세를 폐지하면요 어떻게 되는지냐면요. 종부세 얘기가 아니고요. 종부세가 들어오잖아요. 네.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그렇지. 국세가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종부세는 특이합니다. 종부세는 100% 지방교부돼요. 이거 노무현 대통령 때 예. 만들었던 거예요. 종부세는 정부가 예. 그거 들러와서 야 나라 살림도 하고 탱크도 사고 뭐 학교에 의자도 놓고 이런 게 아니고요. 무조건 다 지방교부로 날아갑니다. 그렇지. 근데 이 정부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야 서민 생활 돕고 싶어? 지역화폐 하고 싶어? 지방 예산으로 해. 그래놓고 지방 예산이 돈이 없다고 하면 지방 예산을 밀어줘야 되는데 종부세 깎어. 그럼 여기 나갈 돈이 없는 거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진짜로 또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플 지경입니다. 네. 너무나 모순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사실 우리 좀 부동산 자산가분들도 네. 좀 생각을 바꿔주셔야 할 게 이게 우리가 국가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세금을 내면 이게 또 이제 서울이 다 그냥 먹고 있는 거를 네. 또 지역에 나눠줌으로써 이 국가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좀 공익적 마인드를 갖고 예. 내가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사회에 기여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얼마나 그렇죠. 좋을까. 아무튼 지금 이 예산 관련해서 이 서민 예산, 복지 네. 예산, 이런 이제 소상공인 예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제 이 왜곡된 상황 속에서 막 삭감되고 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제가 잊지 않고 쭉 팔로우해서 캐치해서 저 계속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시동 소장님 예. 또 1시에 박시영 TV 나가시죠? 예. 아니면요. 자, 여러분들 1시 넘어서 또 박시동 소장님 만나고 싶으시면 박시영 TV 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